코인 투자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 오늘도 환영합니다. 코인 투자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시장 동향을 체크해야 합니다. 코인 투자는 전쟁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은 계속 우리를 속이려 들 것이고 개미들을 이용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하겠죠. 우리는 세력을 이길 생각보다는 세력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력들의 움직임에 반해서는 안 되며 해당 세력 움직임에 편승하는 것이 승리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그럼 오늘의 분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당 플랫폼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가운데 가상자산에 대한 당의 입장이 적대적인 스탠스가 계속될 모양새입니다. 테네시주 상원의원은 민주당 플랫폼서 가상자산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가상자산에 대한 적대감을 유지하는 동시에 립서비스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민주당 플랫폼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지지가 전혀 없는 것은 당 지도부가 지난 4년 동안 해온 일이며 가상자산 파괴 계획이 계속될 것이란 것을 재확인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가상자산의 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시카고 옵션 거래소 웹사이트에서 발행사들의 솔라나 현물 ETF의 거래 규칙 변경이 삭제되며 발행사들의 ETF 철회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바네크가 여전히 해당 ETF와 관련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네크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는 자신의 X를 통해 CBOE 웹사이트에서 바네크의 솔라나 현물 ETF 거래 규칙 변경이 제거됐다. 다만 우리는 여전히 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솔라나 현물 ETF 신청사의 솔라나가 증권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블록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시카고 옵션 거래소 웹사이트에서 솔라나 현물 ETF의 19B-4가 삭제되기 앞서 SEC는 발행사들의 솔라나 증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논의 후 SEC와 CBOE는 연방관보에 솔라나 현물 ETF 19B-4 양식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SEC의 우려 표명은 발행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이전 여러 법원 서류에서 솔라나를 증권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발행자들은 솔라나가 증권이 아니라는 주장을 강화하고자 19B-4를 새롭게 제출하거나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비트코인이 59,000달러보다 낮아질 경우 채굴자 매도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크립토컨트 분석가 IT테크는 비트코인 채굴자 손익 지속성과 채굴자 1단위 보상 지표상 현재 채굴자들은 수익과 손실의 분기점에 위치하고 있다며 비트코인 가격이 59,000달러 이상을 유지한다면 채굴업자들이 시장에 매도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적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반면 59,000달러 아래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운영 비용 충당을 위해 손실을 보더라도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매도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카멀라 해리스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시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재무장관으로 임명될 것이란 소문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상자산 전문 은행 커스터디아의 최고 경영자는 여러 민주당 의원이 내게 연락해 해리스 당선 시 겐슬러가 재무장관에 임명될 것이란 소문은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비트코인 매거진은 상원 소식통을 인용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을 재무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의 향방이 제롬 파월 미연준 입에 달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번 주 시장은 통화 정책이 논의될 잭슨홀에 결정될 것이다라며 따라서 비트코인은 잭슨홀 미팅 전에 수평적인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도 이번 주 비트코인이 횡보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폴리마켓에 따르면 이번 주말까지 6만 달러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에 있어 알트코인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 수 있는 알트코인 인덱스입니다. 알트코인 인덱스상 최하단 영역에 도달하였습니다. 해당 지표상으로는 알트코인의 상대적인 위치는 바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인덱스 바닥 영역은 5개월, 10개월 정도 매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바닥에서 알트코인 시즌까지는 2개월 정도 소요되며 최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6월부터 알트코인 바닥을 찍기 시작했으니 바닥 영역에서 매집은 최소 9월까지는 이루어지겠습니다. 9월 이후 상승세를 탄다면 10에서 11월 즈음이 알트코인의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연말에 알트코인을 모두 정리하는 방향으로 거래 전략을 모색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상대적인 가격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매매는 알트코인의 개별 차트를 보고 거래 전략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미결제약정 흐름입니다. 미결제약정은 수익이 실현되지 않은 포지션을 의미하며 언젠가 수익 실현이 될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결제약정의 증가는 자금이 유입을 뜻하며 미결제약정의 감소는 자금이 이탈을 뜻합니다. 미결제약정의 흐름을 통해 자금이 유입과 이탈 방향을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체 미결제약정의 거래소 분포 흐름을 보자면 1위가 CME 거래소이며 비율 28.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바이낸스 거래소이며 비율 22.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는 바이비트 거래소이며 비율 13.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일 CME 거래소에서 상당수 포지션을 정리하며 청산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그에 반해 바이낸스에서는 신규 포지션이 늘어나며 미결제약정 규모를 키웠습니다. CME 거래소에서는 숏텀이 아닌 롱텀으로 거래하려는 경향이 크고 바이낸스 거래소에서는 롱텀보다는 숏텀으로 거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비트코인의 심층 분석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거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스윙 구조상으로는 여전히 매수 우위인 강세 추세가 진행 중이며 내부 구조 속에서 조정 국면이 진행 중입니다. 모두가 상승장이 평생 지속되길 희망하겠지만 상승장이 오면 조정장이 오는 법이고 조정장이 오면 상승장이 오는 법입니다. 지금은 내부 구조 속에서 조정장이 진행 중이니 중장기적으로 스윙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차분히 기다려보심이 좋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간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 같이 보여도 일간 차트를 보시면 통합 및 보합세가 진행 중입니다. 방향성이 명확히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력이 물량을 덜 매집했거나 혹은 이제 대상승장을 위해서 출발하려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위 시간 프레임 주간 차트상의 강세 추세가 여전히 지속 중이니 중장기적인 스윙 거래는 매수 우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4시간봉 차트입니다. 4시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입니다. 4시간봉상 약세 추세가 진행되고 있으나 내부 구조 속에서 상승 국면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해당 시간 프레임에서 직전의 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부 매수축 유동성의 해소는 이루어질 것이라 보여집니다. 세력은 해당 내부 유동성을 해소시키고 최종 방향을 결정지으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최종 방향성이 상승장일지 하락장일지는 세력만 알겠죠. 우리는 그 주어지는 방향성에 편승하기만 하면 됩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1시간봉 차트입니다. 1시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단기 시간 프레임에서 강세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러분들도 보이다시피 박스권 형태가 길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곧 방향성이 크게 주어진다는 의미겠죠. 1시간봉상 오더 영역 부근만 체크하고 내부 구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봉의 내부 구조입니다. 내부 구조상 다소 조정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일 주요 저항 레벨을 1시간봉상의 오더블록 영역을 잡아드렸습니다. 61,200달러 부근부터 주요한 저항 레벨임을 강조드렸죠. 해당 시간봉의 내부 구조상 오더블록 영역에서 조정이 진행 중임을 확인합니다. 이제 해당 오더블록은 완화가 되었으므로 해당 오더블록 영역에 재도달한다 할지라도 재진입은 하지 않습니다. 금일의 주요한 유동성 가격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동성을 확인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력은 결국 유동성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세력이 시장 방향성에 대한 트리거만 발동시켜주면 시장 참여자들의 해당 세력이 이끄는 방향대로 추종하면서 따라 붙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요한 유동성 가격대를 선별하고 유동성 이끌림이 어느 방향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간 매수층 유동성은 61,455달러, 주간 매수층 유동성은 61,950달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간 매도층 유동성은 58,400달러, 주간 매도층 유동성은 56,065달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간 및 주간상의 유동성 가격대를 체크하시고 세력들의 유동성 이끌림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시간 세션별 가격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시간 세션별 유동성은 왜 체크하는 것일까요? 아시아 세션에서는 일본엔 한국 원화 등의 유동성이 크게 나오는 세션입니다. 해당 시간 동안 아시아의 유동성이 가장 활발하며 미국 달러는 해당 세션 동안 대부분 통합 및 보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뉴욕 세션에서는 미국 달러에 가장 많은 거래량과 유동성을 제공하며 해당 세션 동안 아시아의 통화는 대부분 통합 및 보합세를 보이게 됩니다. 즉 가격과 시간은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며 각 시간대 세션별로 유동성을 체크하는 것은 기술적 분석의 시작입니다. 그럼 세션별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세션에서 아시아 로우값과 아시아 하이값을 통해 유동성을 만들어냈고 런던 세션에서는 아시아 하이값에 대한 유동성을 해소시키고 약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뉴욕 오후장 세션에서는 뉴욕 오전장 로우값에 대한 유동성을 해소시키고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요약하자면 중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강세 추세가 진행 중입니다. 중장기적인 강세 추세 속의 내부 구조상에서 조정 국면이 진행 중이죠. 추세의 통합 및 보합세가 길어지고 있으므로 방향성이 곧 크게 터져나올 단계입니다. 해당 보합세가 길어짐에 따라 금일의 대의 매매를 위한 지지 및 저항 선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일의 대의 매매는 하루 쉬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